대표님께서 맨 처음에는 중소기업계 다니시면서 네네. 140억까지 이렇게 모으셨는데 혹시 그때 월급은 얼마 정도 되셨어요? 32만 원 받았는데요. 32만 원? 예. 처음 직장 32만 생활할 때 32만 원. 32만 원이요? 그러면 그걸로 얼마를 모으신 거예요? 3만 원 빼고 다 저축했어요. 아, 29만 원? 예. 최하위의 월급을 받은 거예요. 왜? 고졸이고 미필자였어요. 32만 원 중에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 집에 살았고요. 네. 그리고 20분, 30분 정도 걸어가서 통근버스를 타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서 점심 주고 저녁 주고 통근버스 타고 다시 퇴근해서 집에 30분 걸어오면 할 일이 없네. 그러면 한 달에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아예 거예요. 없죠. 아예 없는 거예요. 왜? 네. 삐삐도 없었고요. 근데 네. 우리 집은 그럼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뭐가 있었나 생각해봤더니 물세 말고는 없어. 지하수 썼다니까 그때는 지하수. 정말 전기로. 1992년이네요. 1992년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라고는 아예 없었던 시절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2000년, 2023년이잖아요.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냐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분들이. 고정비용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휴대폰 요금부터 나가시잖아요. 대표님 지금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의 뭐 연봉 또 2,500으로 또 이렇게 막 종잣돈 열심히 모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지금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얼마 정도 수익이 되신다고 하셨죠? 지금 9,150만 원 나오고 있어요. 저는 9,000까지는 아니어도 뭐 단 뭐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가지는 게 목표라고 하면 지금 처음에 내가 종잣돈을 뭐 어느 정도 조금 모으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건물을 사시려면 최소한 3억에서 5억 정도 있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러면 3억은 뭐고 5억은 뭔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3억은 어느 정도 규모고 5억은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인가요? 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 그거의 기준은 아니고요. 젊으신 분은 3억, 나이 드신 분은 5억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의 기준은 뭔가요? 제가 기준 잡기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5억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저보다 젊으신 분이면은 3억 정도만 있어도 투자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5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는 잃으면 복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투자하는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갭을 많이 넣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안전하게 5억을 갖고 살아. 젊으신 분들은 3억하고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더라도 아직 벌을 돈이 많잖아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은 아직 벌을 돈이 많으시니까 플레이하기가 편하시지 않냐. 그 기준인 거고. 네. 그런데 자꾸 수강생들이 1억에 사고 막 건물을 막 1억 5천에 사고 2억에 사고 막 이래요. 막 대전에 있는 건물을 1억에 샀다고 해서 저한테 막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 또 제가 인터뷰를 해봐요. 들어보고 지금처럼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 투자해라. 이게 제 투자 1원칙이거든요. 투자하는 순간 그 다음 달부터 수익이 안 나오면 이건 부채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원칙을 어기면 내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억 주고 사신 분한테 얘기했지. 그 투자하는 순간 수익 나오나요? 180만 원 나오는데요. 잘 샀습니다. 오세요, 얼른. 인터뷰 합시다. 그렇게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그로를 끄는 것 같아서 제가 1억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실제 3억에서 5억입니다라고 내가 기준을 잡고 있는 거지만 더 저렴하게 사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1억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네. 종잣돈을 잘 모아야 될 텐데 이때 중요한 게 어쨌든 지출을 조금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혹시 대표님만의 지출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드 지출이나 혹은 뭐 고정 지출이나. 일단은 네. 이 중요한 거는 기본은 내가 꿈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아, 꿈을. 그게 일바예요. 제일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목표. 네, 목표를 먼저 가져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목표를 한번 가지려고 간절히 원하는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네. 거기에 드림보드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만한 이 보드판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붙여놓고 그리고 붙여놓고 계속 뒤다보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사기 같은데. 네. 그래서 사기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돈 드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쵸. 예전엔 다이소는 없었고 1,000원 하우스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3,000원짜리 여기 팔더라고요. 코르크로 돼 있는 걸. 그걸 사갖고 우리 집 거실에다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하나씩 붙였어요. 아파트 사진도 붙이고 스포츠카 사진도 붙이고 해외여행 사진도 붙이고 건물 사진, 상가 사진, 빌딩 사진 다 붙여놨어요.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 뭐야? 그러더라고. 그러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책에서 나왔는데 저걸 붙여놓으면 이루어진대. 당신도 필요한 거 있으면 저기다 붙여. 그랬더니 아유 별 이상한 취미를 다 하고 앉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냥 집사람이 일주일 지났는데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당신 저거 빨리 떼. 그러더라고. 왜 갑자기?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 놀러 왔다가 나 창피당했어. 저거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네. 설명하다가 나 얼굴 빨개져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난 저거 죽어도 못 뛴다. 차라리 날 내보내라. 막 그랬더니 집사람이 다음날 갔더니 그걸 떼어가지고 작은 방에다 옮겨놨더라고요. 그 당신 혼자 들어가서 실컷 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작은 방에 들어가서 계속 봤어요. 책 읽으면서 작은 방에서 책 읽으면서 그걸 계속 보면서 내 눈에 들어오게 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한 지 20몇 년이 지났거든요. 네. 다 이뤘어요. 거기 있는 모든 보드판에 있는 걸 다 이뤘고 그 보드판은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 꿈을 가져보면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계획을 생길 거예요. 네. 꿈이라는 거는 네. 그냥 꿈이에요. 꿈. 근데 거기서 금액과 기간이 정해지면 네. 이건 드림이 아니고 플랜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기간과 금액이 네.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 아파트를 하나 사야 돼. 내 꿈이 첫 번째가 아파트였어.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사는데 얼마짜리 아파트 살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살 거냐가 생기면 그건 꿈이 아니고 이젠 계획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네. 그거를 하기 위해 난 뭘 해야 되냐부터 생각해 봐야지. 그러다 보면 가계부도 써야 되고 내가 뭔가 얼마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평가해야 되잖아. 맞아요. 하다 보면 스스로 내가 터득해 나가는 거죠. 절약할 수밖에 없네. 월에 250만 원 받는 직장인의 가계부거든요. 혹시 여기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조정해야 될 부분. 사실은 아껴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를 70만 원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원룸을 얻어서 간다면 좀 적게 낼 수 있겠죠. 그렇죠. 35만 원 네. 줄일 수 있을 거고 그건 네. 고정비용이니까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고정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제일 먼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통신비 10만 원 좀 과하네요. 과하죠. 저는 아직도 데이터 그거 한정돼 있어요. 한 25일 되면 데이터 없어요, 항상. 와이파이 없으면 안 돼요, 아직도. 건강유지비, 헬스비 10만 원 저거 좀 뺐으면 좋겠어요. 건강 유지해야죠. 그냥 달리시면 돼요. 그럼 헬스장 같은 거 다니지 그냥 말아라. 달리시면 돼요. 그냥 달리시면 돼요. 그냥 네. 굳이 헬스장을 가서 10만 원씩 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려면 처음에 목표를 정하자. 건강을 유지해야 돼. 살을 빼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헬스를 끊단 말이에요. 일단 끊어야죠. 끊죠. 네. 끊어야 뭘 할 거 아니야? 이제 시작해야지. 아니에요. 네. 습관을 만들려면 3개월이 필요합니다. 3개월. 그래서 헬스장에 3개월을 내면 싼 거예요. 그 안에 넌 나갈 거거든. 이런 거야. 3개월을 해야 습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 그냥 일단은 내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뭔가 있을까? 일단 공원을 뛰어보자. 뛰어봤더니 숨차네? 그럼 걸어봐야지. 운동화는 있으니까 걸어보는 거예요. 걸어봐. 그래도 한 달을 해봤어. 그럼 달릴 수 있나? 달려보는 거지. 3달을 해봤더니 난 달리기에 취미가 있어. 난 이거로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헬스장 가시면 돼요. 아니면 러닝머신 사시면 되는 거고. 네. 저 보험료도 좀 의심 갑니다. 25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인데 저분이 10만 원씩 무슨 보험료를 내는지 난 그게 좀 의심이 가요. 적립이 되는 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5년 후에 원금을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보험일 거예요. 적금은요, 은행에다 드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절대 적금 들지 마세요. 3만 원이면 실비가 해결되거든요. 그럼 3만 원 하시면 돼. 왜냐면 아프면 안 되잖아. 우리 집도 실비보험인데 무조건 소멸되는 형태예요. 7만 원 정도는 적립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5년이나 10년에 원금을 돌려주는 형태의 보험일 가능성이 높은데 적금 저런 식으로 들지 말라는 거지. 10년 후에 10만 원은 아무 가치도 없는 돈이에요. 그건 그 보험사의 다 상술이에요, 상술. 그러니까 그냥 소멸되는 게 보험이다. 실제 나를 건강을 위해 이게 위험하니까 이거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금액만 딱 들으라는 거지. 세월이 지난 돈이잖아. 이분이 젊으신 분인데 10년 후, 20년 후에 그 돈의 가치는 의미 없는 거야. 이분의 100만 원은 20년 후면은 1억의 가치가 있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했는데 종신보험에 가입됐다. 이건 완전 미친 짓이에요. 종신보험은 내가 죽으면 배우자를 위하거나 내가 부양할 사람이 있을 그렇죠. 때나 드는 네. 거잖아요.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들어요. 그걸 보험에 가입하게 시켜준 이모가 나쁜 사람인 거죠. 나쁜 네. 이모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가계부 얘기하잖아요. 가계부 네.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가계부는 네. 좀 다른 개념의 가계부예요. 미래의 가계부거든요. 미래의 가계부. 지금의 가계부가 아니고 가계부를 쓰되 그거를 미리 쓰는 가계부예요.
우리가 가계부 하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일일이 커피 먹은 거 뭐 교통비 다 적어야 되는 게 힘들거든. 그건 그냥 하나의 교통비 하나를 끊어도 되고 무슨 삼성카드 요금 이거 끝내도 돼요.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적어놓고 한 달을 살아보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다음 달에 넣어보는 거예요. 엑셀 시트로 한 달을 써서. 그리고 나서 일자만 바꾸는 거야. 지금 3월이면 4월 달 거를 3월 달을 다 써봤으면 4월 달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써보면 거의 비슷하게 삽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한 달 더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더 완벽하게 비슷하게 살아가요. 3달을 딱 살잖아요. 그럼 1년치를 미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네. 지출의 금액을 적어두고 네. 그거를 지키게끔 그냥 지키게끔 사는 거네요.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숫자를 다시 쓰는 게 아니고 고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 전 달에는 10만 원 썼는데 요번 달에는 9만 원 썼네. 9만 원으로 바꾸는 거지. 요번 달에는 8만 원 썼네.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미리 쓰면서. 그거를 1년치를 미리 써요. 1년치를 미리 쓰고 1년치를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년치를 미리 쓸 수가 있어요. 그럼 10년치 어렵죠. 저분이 진급도 할 거고. 그렇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걸 다 감안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쓸 때 애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유치원을 가야 되고 학원을 가야 되고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는 거 다 감안해서 써봤어요. 그랬더니 안 남더라. 결론은. 10년 후에 별로 돈이 없네? 이 결론이 나오거든요. 10년을 벌었는데 남는 돈이 없네. 돈 1억도 안 모이네. 돈 1억이 뭐야? 몇 천만 원밖에 안 늘어났네? 이걸 느낀다는 거지. 절약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엔 지금과 예. 다를 바가 없구나, 나의 삶은. 이걸 느낀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10년 후에 잘 살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이 스텝으로 산다면 10년 후에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층 사다리, 빈자에서 멍세민에서 서민으로 가서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가 중산층으로 부자에 가는 이런 계층 사다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위까지. 그렇죠. 그죠? 네. 우리가 삶이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 뭘 할 거냐는 거야. 재테크?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고 수입만 늘려갖고 부자 된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맞아요. 그거는 사업을 잘해서 대박 난 사람이 아닌 이상 안 돼요. 그럼 사업도 망하면 그 사람도 망합니다. 지출을 통제해야 돼요. 부자가 되는 길에서는 반드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못 배우잖아요. 그 사람은 탈락돼요. 어느 순간에 탈락돼요. 사다리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스텝을 계속 올라가서 난 비록 지금 서민이지만 중산층을 언제까지 스텝을 밟을 거고 요때부터 부자의 스텝을 몇 세까지 밟아서 몇 살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겠다. 너 용주준 웃기지 마라. 내가 너는 몇 년 만에 잡을 수 있다. 이런 목표를 좀 잡아보시라는 거죠. 너 와서 자랑하는데 내가 너 잡아버릴 거야.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돈을 다 모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존잣돈 뭐 1억을 모았다. 그럼 그 넥스트 스텝은 어떤 게 될까요?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수익형 자산에 좀 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소형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집도 없어. 네. 그럼 내 집부터 사라고 얘기해요, 저는. 내 집부터 사는 걸 권장시켜드리고. 네. 이제 주거의 안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저 돈이 부족한데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고 저는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하고 저 월세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되는 아주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는데 살아요. 또 좋은 데 살아가지고 200만 원 내야 돼. 근데 수익형 자산을 샀는데 200만 원이 나오는 걸 샀어. 그럼 똔똔이죠. 똔똔이네요. 그럼 그게 버는 거예요, 잃은 거예요. 재산세 나갈 텐데. 그럼 잃은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죠. 고장나면 고쳐줘요. 복비 나가고 다 나가는 건 왜 계산 안 하냐고.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잘못된 거예요. 내 계산기를, 내 가계부를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 뭔가 플레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라도 하나 사셔서 월세를 받아보는 스킬을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좀 월세 받는 연습 한번 해봐라. 뭐 작은 아파트라도. 그리고 네. 1억 이하 주택은 아직까지도 신용록세가 이 할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1%만 내면 되니까 네. 그런 걸 좀. 근데 중요한 거는 1억 이하의 월세 나오는 걸 찾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이 가격이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야. 이 가격도 올라야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금이 상승한다는 전제에 수익이 많이 나오는 녀석을 찾아서 투자해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한 50만 원 나와.
예를 들어서. 근데 1억 5천 주고 사서 5천만 원 대출 받았어.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25만 원 나가고 25만 원 벌잖아요. 네. 그럼 25만 원씩이나 벌었어, 내가. 번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그 5천만 원만 갚으면 5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까지 다 갚았어. 그럼 네. 50만 원이 내 돈이 되잖아요. 네. 그럼 또 그걸 하면 또 50만 원이 또 생기겠지. 예를 들면. 그럼 그거를 몇 개를 해야지 500만 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너무 먼 얘기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너무 잔품팔이만 하면 수익률이 낮은 거에만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잣돈이 작은 건 수익률이 낮아. 그런 연습을 거야. 위해서 하라는 그렇죠. 거지. 월세도 받아보고 세입자를 네. 관리하는 방법, 월세 뭐 받고 고쳐주는 방법 이런 걸 좀 배워보는 것을 한 스텝, 두 스텝, 세 스텝 하다 보면 이제 종잣돈이 모인 거야. 왜냐하면 3개를 했으면 2개만 했어도 3억이 생겼잖아, 이제. 그렇죠. 1억 5천짜리 2개 샀으니까. 그럼 이걸 갖고 이제 팔아서 건물을 사자 이거지. 그러면 300만 원짜리 나오는 건물을 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이 또 웃긴 게 실제 이 건물이 300만 원이 나오는 건물이 아니고 원에는 600만 원 나오는 건물인데 또 전세를 껴서 샀기 때문에 아니면 대출을 샀기 때문에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원금을 갚거나 대출금을 바꿔나가면 또 600만 올라가네. 원까지 되는 거야. 이건 너무 쉬운 거야. 그 다음부터는. 다 갚았어. 그럼 600만 원이 이제 나오지. 그러면 다음 건물은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건물에 반을 전세를 주고 새로 사는 건물에 반을 전세를 주면 그냥 생기는 그냥 거네?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기까지가 사실은 아까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아파트를 하나 사서 5천만 원을 갚고 또 하나 사서 갚는 이 과정은 굉장히 길죠. 네. 말은 쉽지만 깁니다. 길죠. 그리고 그걸 팔아서 건물 하나 사서 반이 전세가 껴있는 걸 다 갚아서 원금을 다 제로 시키는 거 이것도 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건물에서 다음 건물 사는 거는 빠릅니다. 그 다음부터 가는 더 빠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젠 조그만 건물 안 사요. 큰 건물 사요.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 건물 삽니다. 그럼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렇게 조그마한 거 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꿈을 키워왔던 그 네네. 대표님처럼 지금 그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한마디가 있을까요? 꿈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 좋은데 뜬구름을 잡지 마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 투자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안 하시면 돼요. 저는 무식해서 사칙연산으로 계산 안 되는 건 안 해요. 처음엔 덧셈 뺄셈만 했었는데 요즘엔 조금 나누기까지 할 정도 된 거예요. 곱하기 좀 할 줄 알게 네. 된 거거든요. 네. 이게 그 정도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이 할 수 있을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명확한 이유가 네. 있는 거. 네. 그리고 안전한 투자, 내 돈을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계속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투자. 이걸 가셔야지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가는 투자에서 내가 꼭지점을 찍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찍을 수는 있겠죠. 네. 두 번째 꼭지점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되 스킬을 먼저 배우려고 하지 말고 재테크를 먼저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부자가 되고 어떤 정도의 부자가 되고 어떤 그릇의 부자가 될 건지 그릇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나는 뭘 공부해서 어떻게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거를 그 다음에 기획하시길 바랍니다.